안녕하세요. 오늘 헬로우 투게더 플랫폼 개발 방향과 방법 설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인더핑 대표 고영국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제 B2B와 B2C 플랫폼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2B 사업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비전 검사 및 공장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에게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 중소나 중견기업에게서 이제 시제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상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당구장에 적용시켜 자동 채점이나 구종 분석이 가능한 당구 시스템을 개발하여 분당에서 대대 구장을 오픈하여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당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B2C 사업의 경우에는 공유 숙박 플랫폼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통한 시범 운영 중이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꽤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제품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와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세미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는 개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개발 외주 회사로 시작을 하였고 현재도 개발 외주를 한 사업 분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고 조금이나마 개발 회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IT 기술이 이제는 어떤 사업 분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되었죠. 개발자를 직접 모집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크몽이나 위시캣 등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외주로 만드시려는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저에게 개발자 채용과 외주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는 합니다. 저는 아직 기획만 존재하는 단계다, 매출이 없다, 테스트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외주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매출과 시제품이 존재한다,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부 개발자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내부 개발자를 이제 채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 개발자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집하는 인원이 이제 초급 개발자라면 배우면서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완성분의 퀄리티라든지 개발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급 개발자를 채용하다니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 단계에서 외주라는 것은 저는 자신의 아이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주 또한 어떤 계약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에게 외주를 이용하신다면 어떻게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 기업이 외주사로서 좋은 기업일까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저는 개인 프리랜서는 추천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와 기간적인 측면에서 분리하고 실력 검증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다면 개발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고 개발의 베이스가 되는 소스 또한 외주사에 존재해서 기간적으로 매우 단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을 하셔서 구동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구동까지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개발 방식,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가는 같은 결과물을 내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언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추후 유지보수 단계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외주를 맡기시고 외주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문제가 생기는 대표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 아시는 대표님들은 외주사에 연락을 할 때마다 연락이 안 되고
꼭 몇 번이나 연락을 남겨야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셨는데요. 그 외주사는 알고 보니 대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업이었고 혼자서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업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정이 뭔가 될 때까지 연락을 안 받고 진행이 뭔가 되고 나서야 연락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따로 있는 회사가 가장 좋고 응대 시간이나 채널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엑셀이나 보고서 형태로 공정별 일정을 잘 수립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남겨주는 회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좋은 외주사를 고르는 방법을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외주사를 정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외주를 해야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표님들의 역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외주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표님들에게 보다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대표님들에게는 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외주,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기획입니다. 완성된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이 덜 되어 있는데 외주를 맡기시면 기획이 계속 바뀌면서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확실한 기획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물을 받으실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되어 있는 기획을 통해서 문서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이 완벽해도 그 기획을 외주사에게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스토리보드라고도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앱이 굴러가는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고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PPT 같이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상세하게는 이제 디자인이 된 입혀져 있는 스토리보드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스토리보드가 이제 상세할수록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현도 훨씬 쉬워지고 대표님들의 기획 의도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 구현에 있어서도 필수적이지만 견적을 받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플랫폼 기획을 전달하는 것보다 스토리보드를 통해 외주사의 견적을 요청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확실하게 견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토리보드 작성을 끝내시고 외주사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는 대표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성금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뒤로 갈수록 외주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성금보다는 중도금이나 잔금 비율을 높여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또한 언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보다는 결부건물 어떤 게 완성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잔금을 지급하겠다 같은 형식의 결과물에 따라서 대금 지급 조항을 넣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산출물과 저작권에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외주를 예로 들어서 결과물을 단순히 앱 설치 파일만 받아서 차후 수정 때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이 존재하는데요. 산출물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런 밑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발에 대한 경우에는 버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차후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기간 명시입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오류가 나도 책임을 회피하는 외주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수정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는 게 아주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정도의 1개월 정도를 유지보수 기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이행시에 대한 잠시만요. 보상 방안 또는 해지에 대한 사전 명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개발이 기간 내에 미완성되거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경우가 존재해서 이런 경우에서는 대표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 방안이나 해지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계약까지 끝내고 개발이 끝나서 결과물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테스트입니다. 개발 결과물을 받고 끝났구나 마음을 놓는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요. 테스트는 계약서상에 명시해놓은 유지보수 사항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진행하셔서 수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팀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설치 파일을 통해서 출시 전 베타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해서 오류를 발견해 주셔야 하고 사용자들은 절대로 대표님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개발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외 처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오류를 발견해놓고 방지하여야 양질의 서비스가 완성됩니다.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이제 외주를 맡길 때 비용 산정이 적당한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 개발이어도 비용과 개발 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용이 싸다고 좋은 것도 무조건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 근거가 명확한 개발 업체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개발 비용이 산출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어휴. 네, 어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맨먼스라고 이제 외주 대용은 대부분의 맨먼스의 지표로서 개발자가 투입되는 기간 대비 몇 명이 몇 개월간 어떻게 투입되는가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인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의 맨먼스를 가지고 개발에 투입된다면 약 1개월의 개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한 달에 어, 한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의 맨먼스를 가지고 혼자 개발에 투입된다면 5개월의 기간과 500만 원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맨먼스는 개발자의 실력과 경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고급 개발자의 경우 약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맨먼스를 가지고 있고 중급 개발자는 약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초급 개발자의 경우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맨먼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외주 견적서를 보실 때 어떤 개발자가 얼마 정도의 맨먼스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당 개발자의 프로젝트 경험을 함께 보시면서 실제로 이런 맨먼스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적당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견적서의 예시입니다. 개발자의 등급에 따라서 맨먼스를 정해놓고 참여일을 산정해서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주를 맡기시는 경우에 이런 사항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셔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인지 적정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 업체 견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외주 맡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도 외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